주보에 낙서하고 싶어라. 너랑 주보에 낙서하고 싶어. 너랑 주보에 낙서하고 싶어라. 너랑 낙서하고 싶어. 김지훈의 속이 뻥 뚫리는 연애상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사고를 내셨어요. 이어폰 안 끼고 계시다가. 네, 정말 나간 건가요? 몇 킬로 빼신다 그랬죠? 3kg요. 아, 네. 3kg 뺀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참, 이럴 수가요. 네, 언제까지 빼실 건가요? 네. 1월 2일까지. 1월 2일까지. 못하겠군요. 네. 아니, 지금도 딱 좋으신데 왜 이렇게. 아니에요. 네, 여자들은 늘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지금은, 진짜죠. 진짜 상황인가요? 네, 진짜 실제 상황. 겨울에 특히 네. 좀 잘 쪄요. 그렇죠. 제가 지난 겨울에 그렇죠. 고백하기 좋은 날을 집에서 쓸 때 그때 뿌른 게 지금 1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뿌른 게? 네, 그때 딱 세 달 정도 딱 뿌른 게. 그때 그 원인이 핫초코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계속 먹고 또 먹고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먹고. 네. 가만히 앉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겨울에 꼭 밥 먹고 나면 따뜻한 커피 마시고 네. 또 달달한 거. 네, 거기다 또 고구마 좀 먹고. 겨울의 찐살. 이거 봄이 두려워지는 네. 이유죠. 아, 네. 진짜 안 되는데요. 그래도 올 겨울에는 핫초코 많이 줄이시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줄였어요. 네네. 올 겨울에는. 네. 네, 핫초코 정말 무섭게 씁니다. 네. 그렇죠. 또 막 국물 이렇게 땡겨갖고 짠 국물 있잖아요. 얼큰한 국물 매일 마시잖아요. 네. 그것도 또 배가 통통해. 네, 구석구석 전파된다는 사실. 그래도 또 추운 걸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그게 그런 걸 먹어줘야지 또 몸이 풀리고. 몸이 풀리고. 네. 또 이 나이 때 되면은 네. 좀 그렇게 먹어줘야 또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래도 아픈 거보다는 감기 걸리는 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뭐 일단 좀 쉬고요. 또 봄에 또 따뜻한 햇볕 있을 때 운동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간사님의 의상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각종 다양한 호피를 다 두르고 오셨어요. 아니, 오늘 조합이 좀 웃긴데요. 아니, 호피 이렇게 망토 같은 걸 두르고 오셨는데 벗었는데 또 호피야. 그게요. 호피 꽃무늬 원피스야. 이거 호피끼리 겹쳐도 돼요, 이렇게? 안 되죠, 절대. 아니, 코트가 까만색이잖아요. 코트가 까만색이죠. 그러니까 길에서 절 보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조합이죠. 이상한 아줌마 조합인데. 네, 오늘 너무 어쨌든 거의 밤을 샜고 아침에 너무 바빴고 네. 이걸 입은 순간 이렇게 입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갈아입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양한 호피의 패턴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또 그 아드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말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네, 이제 말 좀씩 해가지고요. 너무 신기한 거는 애기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아는가 봐요.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누군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믿을 만한 어떤 대상이다라는 게 있는가 봐요.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가 막 뭐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탁탁 저를 치더니 깎아 2개. 자기 대신 얘기 좀 해달라. 깎아 2개 달라고? 네, 깎아 2개 좀 해달라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진지하게 하나님 깎아 2개를 주시고 네. 은혜의 도가니였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애기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늘 깎아 2개를 꼭 사가지고 오셔야 된다. 네, 깎아 2개를 사갖고 왔죠. 참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참 믿으라는 그 말씀처럼 깎아를 달라는 그 믿음. 그날 받았잖아요. 네, 받았어요. 그 깎아주게 받았잖아요. 요 믿음으로 올 겨울 기도하자고 제가 이 이야기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외로워하고 계신 분들 배우자 주세요. 이렇게 옆구리 콕콕 찔러갖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믿음이 갑절이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정님, 간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오늘 병원 가서 주사 2방 맞았습니다. 하셨네요. 와, 주사 2방. 네. 요즘 뭐 감기, 네. 그냥 방심하면 금방입니다. 네, 감기 초기에 잡으셔야 받으셨네요. 네, 네. 잘하셨네요. 정말 오늘 책 한 권 할 정도로 굉장히 사연이 많은데요. 이 중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끼면 미녀님부터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간사님, 태은 언니. 아직 와우 CCM을 모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상담 내용을 들려주며 크리스천의 건전한 연애를 전파하고 있는 뭐 할 말이 필요 없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자매 셋이 모이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셨지만요. 카톡방에 주인을 찾는 갈비뼈들의 모임을 줄여서 주갈모에서 모를 맡고 있는 맏언니입니다. 주갈모. 네. 저도 솔로지만 오늘 고민은 제 고민이 아니라 궁금증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 자매 동생 중에는 내년 2월에 결혼 날짜를 잡은 자매가 있는데요. 그녀의 남자친구 형제는 지방에 갓 취직을 해서 그들의 신혼집이 될 곳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일주일 전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형제가 밥도 잘 못해 먹고 다닌다면서 서울에서 지방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다고 아예 거기 미리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둘이 한 집에 있는 건 위험해. 라고 했어요. 간사님이 저번에 해주신 상담 중에 내가 그 상황에 처해서 견딜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해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자매는 어차피 결혼할 건데 설사 그런 상황이 와도 안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희 둘이 이미 오래 연애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왔는데 몇 달만 더 거룩한 기록을 남겨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자매 어차피 결혼할 건데에 대해서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결혼식이 2월이지만 혼인신고를 미리 한다면 괜찮은 건지 혼전순결의 세세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이 주갈모의 맏언니. 네. 렌즈 끼면 미녀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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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은 조금 심각하네요. 네. 2월 달에 결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날이 잡혔다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2월에 예정되어 있는 거지 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할 건데는 굉장히 우리 편리적인 생각이고 네. 한 3일의 시간만으로도 인생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인생은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수많은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편리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근데 지금 혼인신고 이런 문제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영역에서 다뤄져야 돼. 세세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상황이 안 돼서 결혼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또 다르고 또 그 반대로 혼인신고는 빨리 뭐 전자대금 대출이나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하지만 결혼이 남겨져 있는 그런 커플하고 또 똑같은 혼인신고를 한 커플이라 하더라도 두 커플은 또 상황이 굉장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딱 혼인신고를 했다 안 했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혼인신고를 하시고 사실혼 관계로 사시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혼식을 못 하신 분들 하지만 결혼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결혼식을 못 하셨지만 그분들의 관계는 부부로서 시작이 된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나서 시간이 유예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건 또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되겠죠. 네. 그냥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저는 그냥 극단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편이잖아요. 네. 네, 그냥 저는 언제나 그런 고민하는 자매 되게 많이 옆에서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런 케이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한 달 남았는데 2달 남았는데 안 돼요? 뭐 굳이 뭐 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그래 뭐 절대 죄는 아닐 수도 있지. 라고 뭐 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식 전날 죽으면 어떡할 거야? 둘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임신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항상. 그리고 그런 일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네. 일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결과는 결코 서로에게 할 짓이 아니죠.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위험성, 좋지 않은 열매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결과를 앞에 두고 그거 조금 덜 이렇게 못 참아가지고 하면은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얄밉게 자기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조금 더 대범하게 그 시간을 잘 오랫동안 잘 참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냥 멋있게 대장정의 종지부를 찍으시면 훨씬 더 네. 굉장히 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왕 오래 기다려왔는데요. 네, 네. 한 달, 두 달 뭐 그렇게 뭐 네. 다를까요? 네, 그 좀 귀찮아도요. 거기 내려가지 마세요. 그거 왜 내려가요? 좀 귀찮으면 귀찮은 대로 있어야죠. 귀찮은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편리하게 하려고 그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주갈모 맏언니답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질문. 네. 마음에 들어요. 정말. 주갈모. 이런 다양한 그 모임들. 네. 네. 그 리더들 한번 다 모였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 진짜. 저번에 다른 교회 강의 가가지고 네. 또 그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한 분 만났어요. 수장급. 같이 수장급. 밥 먹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수장급 봅삼 사주셨어요. 저. 네. 만났는데,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자매들 많이 네. 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네. 진짜. 네. 가까이 있으면 자주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우리 주갈모 리더님도 네, 이분도 굉장히 네. 마음에 들어요. 렌즈 끼면 미녀요. 마음에 듭니다. 네. 렌즈 끼면 미녀, 벗으면, 네, 안경 끼면, 네. 우리 주갈모 회장님, 렌즈 끼면 미녀님도, 네, 기회가 되면 참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 네.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주변의 많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좋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고민이에요 하는 사연 먼저 가볼게요. 35살 자매입니다. 며칠 전 저보다 1살 많은 형제를 만났는데 믿음도 있고 정말 마음도 잘 통하고 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고백하기를 한 번 결혼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혼한 것이 저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혼남과의 만남의 경우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저는 좀 충격받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대범하시네요. 네. 네. 그 남자분이 잘 해주시고 잘 고르. 네. 요즘에 또 돌아오신 싱글 분들이 꽤 네. 많으셔가지고요. 또 정말 그 사연들 중에서 굉장히 그 빈도수가 굉장히 제법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 되신 여자분들이 만나는 남자분들 중에서 네. 싱글이신데 돌아오신 싱글분들 또 여성분이 돌아오신 싱글분들 이런 케이스들이 제법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시간이 우리가 딱 볼 땐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막상 살아보면요. 참 어려운 거죠. 결혼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그냥 딱 이혼을 했어. 주님이 죽을 때까지 갈라놓으시지 않으면 아닌 거지. 막 이렇게 딱 그렇게 묻자르듯이 딱 그런 태도 자체가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지향되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서적인 그 균열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다시 새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전 결혼 관계가 끝나게 되었던 정서적인 영향이 새로운 결혼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하신 분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전 결혼 관계를 또 이전 와이프하고의 문제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신뢰인 것 같아서 네. 관계에서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러나 결혼을 고려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대화가 정확히 오고 가는 것. 그러면서도 그분도 좀 새로운 그 결혼에 대해서 설계를 하셔야 하고 또 지난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가 함께 잘 맞추어 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평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다시 새롭게. 네. 그분에게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이에요. 네. 네. 그분에게 훨씬 더. 이혼을 하신 분들은 정서적인 상처나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났을 때 갖게 되는 자기 거절감이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이목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 너무나 깊은 상처로 그분들 안에 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다시 가정을 꾸리고 이럴 때 계속 실패할 것 같고 이번에도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파트너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이혼하신 분이 두 번 이혼 또 세 번 이혼 하시는 경우들 많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보면 본인의 그런 어떤 배우자 선택의 패턴이랄지 그것이 자꾸만 개선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결혼에서 어떤 균열이 생겼던 정확한 이유가 자기 안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도 잘못됐다면 다 그것을 돌아보고 다른 것을 좀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계속 좀 거듭되는 실패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가 오고 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사랑, 많은 이해가 필요한 그런 만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님 기도하시면서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잘못된 만남 이 사연 다음으로 갈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20대 후반 형제입니다. 저에게는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커플이죠. 그 친구는 참 순수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스킨십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육적인 관계가 되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가 되지 못하고 죄책감만 커져갑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너무나 큽니다. 교제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해왔고 서로 다짐도 수없이 하였지만 이미 시작된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저는 큰 결단을 하여 헤어지자고 했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2달간 완전히 헤어졌고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아직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 다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스킨십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의지로는 불가능한 문제더라고요. 결혼을 해야겠다는 100%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별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 결혼을 꿈꾸고 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자매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가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지 못하는 나에게 주신 도움의 손길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여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해도 마음 정리될 때까지는 그 자매랑 만나고 싶진 않지만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면서 잘못된 만남님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때 또 다른 자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이 잘못된 만남님. 네. 그래서 지금 교제하시는 여자분과는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그죠? 참 자매님이 굉장한 상처를 받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끌고 가신다면 100% 결혼의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시작된 스킨십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테니까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주시게 되겠죠. 어차피 이 자매님과 결혼하실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이시는데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미안하고 너무나 죄책감이 드는 건 사실이고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리를 하는 건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새로운 그 자매가 생각나고 보고 싶고 설레이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나에게 주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신다는 걸 아시는 건 너무 다행이고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뭐 치유하신다거나 뭐 도와주신다거나 그러한 삼류 드라마 제작자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20대 후반이세요. 한 2년 정도는 여자를 만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이런 관계가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여자를 보고 감성이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여자분과 2달 동안 이별하고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을 때 또다시 반복됐죠. 한 2년 정도 혼자서 조금 진정한 어떤 돌아보는 시간과 좀 깨끗한 사랑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년의 시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이게 지금 인생에서 그렇게 가볍게 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참 두려워해야죠. 지금 사연을 주신 분에게 일어났던 인생의 이 일이 물론 우리가 정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지는 않아도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의 회개를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도 있는 거죠. 20대 후반이시니까 앞으로 진짜 결혼을 하실 시간은 많이 남았고요. 조금 여자를 멀리 하시는 좀 다른 패턴의 인생을 좀 살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만나님 2년만 잠깐 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님, 테니솜사탕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유튜브에 테니솜사탕 김준간사님 연애상담 코너만 저희가 편집해서 올리거든요. 모바일로 다운받아서 몰아서 지난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본인의 사연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나 봐요. 네, 강의도 많이 듣는데 유튜브에 나온 부분 조심스럽다고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와주세요 님 사연, 저희가 잘 또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와우CCM 인터넷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연애상담 다양한 통로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CCM 앨범을 냈네요. 그중에서 사랑합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난 행복합니다. 테니솜사탕 붐차이님, 가습기 청소를 하게 돼서 지금부터 들었어요. 이지연님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님, 강성훈의 왕의 귀신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상담 들으면서 좀 질문했어요. 간사님께. 왜 남자는 잘못된 만나님 책임을 안 지려고 할까요? 책임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 짧은 시간에 강의를 또 해주셨어요. 저한테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서.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그게 책임을 지고 싶어도 그 20대 남자분들의 그 정서의 한계가 책임을 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남녀의 성관계를 딱 그 지으셨을 때 그것의 목적이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가 사랑을 표현하고 또 생육하고 변성하고 그 안에 소통하고 가정을 세우는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혼 밖으로 지금 왜곡돼서 나와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반드시 나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죠. 그거 중에 하나가 뭐 사회적으로 뭐 낙태의 문제나 미혼모와 미혼부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개인적 정서적인 어떤 변화는 참으로 이상하게 혼 외의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이상하게 남자는 여자가 싫어지죠. 밀어내게 되죠. 자꾸. 네, 이렇게 밀어내게 되고 왠지 그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이 휩싸여서 처음 같지 않은 여자는 반대로 그 남자에게 집착하게 되죠. 더 그 남자가 좋고 더 그 남자가 헤어지는 건 더 상상할 수 없고 이러면서 이게 물리고 물리는 관계가 반대로 화살표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성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가지게 되는 굉장히 당연한 아픈 열매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사연을 주신 그분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그 안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가 이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딱 죄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쓴 열매들이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알고 내 사랑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굉장히 우리들의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했을 때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하시면서 좀 두려워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군요. 또 성경적인 이유. 예, 도망가죠. 남자들은. 예, 근데 이제 소수의 책임지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세세한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딱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인격의 힘이 좀 있는 소수의 케이스들은 그거를 딱 이제 자기 인품이나 성품으로 잡고 가는 남성분들이 있지만 소수시죠. 대부분 도망가죠. 그러니까 미혼모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겠어요. 또 미혼부는 별로 없지만 네. 미혼모는 굉장히 많이 또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그대로 하는 가이드 네. 그 라인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런 사연이 참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님, 저도 장기 연애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최대한 오픈하는 그런 열린 연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맥도날드를 가라니까요. 밤에 얘기하고 싶으면 24시간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많은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그 교회 지하 휴게실이나 이런 차를 한강 고수부지에 세우고 자취방에 가고 네. 맥도날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네. 그곳에 가서 네, 24시간 사람을 불태우세요. 열려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야기하라는 거. 네.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마음의 흐름님, 저 사연 좀 소개시켜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감정의 흐름으로 올려주셨네요. 운명의 장난. 이란 제목입니다. 우연히 들어오게 된 테니스 솜사탕 잘 듣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저도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올립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형제입니다. 오래전에 짝사랑하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1년은 짝사랑하고 저는 작년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마음을 표현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자매가 혼자이면 내게도 기회를 한번 달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죠. 그렇게 저희 유학 생활은 시작되었고 몇 달 뒤 그 자매에게 좋아하는 형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심했지만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좋은 동역자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알겠다고 얘기하고 한국 가서 한번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됐을 때 선교지에 들를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베프가 베스트 프렌드가 단기 선교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역시 참 좋은 사람이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함께 선교지에 머물면서 이 자매에 대한 마음이 짧은 시간에 너무 커져버렸고 이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제 자신도 이런 상황과 감정이 당황스러워서 일시적인 감정일 거라며 애써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짝사랑했던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렇게 만난 후에 제 감정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정확히 파악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선교유제에서 만난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 스스로도 납득하기 힘들어서 자기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목사님들은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거라면 한번 고백해도 괜찮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저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자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 만에 처음 만났고요. 몇 번의 만남을 더한 후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매도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자매는 제가 자신의 단짝 친구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친구도 자기는 정말 괜찮다고 우리는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지금 서로에게 전혀 감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교제를 망설이는 이 자매에게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빼더라도 만날수록 좋아지는 이 자매와 꼭 교제하고 싶습니다. 감정의 흐름님.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전 자매분하고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이분하고 교제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자매님이 이제 여자들의 이 부분은요 쉽지는 않아요. 네, 특히 베스트 프렌드를 좋아했었다. 그 미묘한 비교식과 계속 어떤 이거는 극복하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건 맞아요. 네. 제 여자 입장에 생각했을 때 맞아요. 계속 걸리죠. 그렇죠. 저희가 걸리고 이게 이 자매님의 정서가 얼마큼 건강하고 자기 자존감이 얼마큼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비례하겠죠. 얼마나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거는 이 자매님의 캐릭터에 달려 있어요. 한 35%. 나머지는 이 형제분이 신뢰를 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사랑에 대한 신뢰를 지금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뢰는 줘야지 얻어지는 거예요. 네. 상대가. 너 날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은 줘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교제를 정말 너무 좋아하시니까 매달렸어요. 매달리시고 네. 대신에 너가 나를 그러면 6개월 정도만 만나줘라. 그 시간 동안에도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 놓아 주겠노라. 근데 나에게 멋지다. 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리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 신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런 어떤 내적인 싸움이 두 분 안에 이제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좀 일단 너무 잡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렇게 잡아보시고 근데 신뢰가 들어가야 하고 또 자매님이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있어야 하고 좀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이런 게 좀 없어야 좀 더 빨리 극복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런 진짜 많이 생기죠. 네, 이런 진짜 많이 생겨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 친구 좀 비슷한 분위기끼리 친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외모도 비슷하고 좀 정서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랑 사귀었다가 뭐 이렇게 이 친구랑 끝나고 이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 친구도 또 괜찮은 거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고 또 비슷한 스타일일 때 그렇게 좀 끌리는 거죠. 네, 정서적인 매력도 비슷하고 외모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건 없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 형제님이 그래도 쿨하신 것 같아요. 마음 정리 딱 하고 네, 자기 마음 확실하게 아시는 거죠. 저 같으면 만나보겠어요. 일단. 네. 하나님 같으면 만나보시겠다고 합니다. 용기 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애청자매 1인이라고 하신 분, 사모의 은사란 어떤 건가요? 테니스 솜사탕을 주변 사람들에게 열렬히 전하고 있는 애청자매입니다. 애청자매. 저는 30대 초반 자매이고요. 애청하면서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기억나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오빠인데 목사야 하는 것과 목사님과 만나야 하는데 오빠다라는 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와, 정말 이거 기억하셨네요.
목사님인데 소개받겠냐는 물음에 간사님의 말이 떠올라서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 신앙생활은 오래됐지만 사모에 대한 사모함은 전혀 없던 자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도 되나 했지만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편안하게 만났습니다. 내가 사모감이 아니니까 연락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만나기로 했고 알아가면서 뭔가 호흡이 잘 맞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두려움은 사모에 대한 마음 없이 계속 연락하고 만나도 되는가입니다. 간사님, 사모의 은사란 어떤 건가요? 제가 목사님과 만나볼 거란 말에 폭소를 터뜨리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잘 만나보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참 바르게 밝게 살아왔지만 흔히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모감으로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2번 만나면서 이런 고민은 시기상조지만 참 좋은 분 같아서 제가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간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네. 네가 사모야? 이러면서 네. 그려지네요. 네. 저도 간사감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요. 간사 스타일은 아니죠. 간사 스타일 네. 여전히 아니죠. 동물원 그 조교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떠한 영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볼 필요가 있고 또 네. 고정적인 어떤 그룹에 좀 새로운 물결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모델이 있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참 이분에게 그 지금 만나신 그 소개팅 하신 그 오빠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그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두 분이 잘 맞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근데 결국 어떤 분이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목회를 하는데 결국 사모의 은사라는 건 그 목회의 인생에서 그 남자가 가장 훌륭하게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조력을 한다는 어떤 차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부부관계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한 남자가 목회를 하는 데서 가장 그 남자를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 남자가 자기의 가장 많은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자기 아내와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 또 부인하고 가장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의 감정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나 기본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게 또 안정적으로 또 성실하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목회를 가장 돕는 제1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목회라는 것도 인격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또 성품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대라면 너무 사모의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결국 그 남자를 그렇게 한 남자로 또 한 인간으로 한 가장으로 그렇게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세워가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목회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길이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여자라면 그 오빠와 그게 된다면 그 여자가 그 오빠 옆에 있어야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사모의 은사 또 사모의 길은 쉬운 거는 아니겠죠. 근데 이 세상에 쉬운 길은 또 없어요. 네. 쉬운 길은 없고. 근데 또 교회 세계라는 것이 그 세계 안에서 주는 굉장히 독특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겠지만 또 어떤 집단에 가든 그 집단만의 독특한 스트레스는 다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좀 더 과감하게 조금은 편하게 좀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사모의 은사, 사모상 하면 뭐 쪽진머리 뒤집어서 기도하시고 한복 잘 어울리시고 방석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방에서 단체 50인분 요리하시는 모습. 우리가 그런 사모상을 갖고 있으니까 사모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인데 요리도 안 하시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모님들도 호피 좋아하는 사모님들 진짜 많아요. 그쵸. 근데 못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틀을 버려야 우리 한국교회 사모님들이 좀 인간다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빨간 립스틱 좀 바르면 어때요? 그거 한번 발라봐요. 난리 나죠? 네. 아유, 참. 점점점. 네. 우리 스스로 먼저라도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 젊은 세대만이라도요. 그런 사모에 대한 상 이게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틀. 네. 2번 죽이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님, 우리 간사님 목소리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다고. 네. 안정적이고 좋습니다라고 올리셨고요. 에릭 칸토나라는 분께서 좋은 선택 바랄게요. 감정의 흐르님께. 감정의 흐르님,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두 자매는 성격이 굉장히 반대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달랐다고 쓴 거예요. 네. 네, 그러셨군요.
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겨울 여자님, 외로워요 간사님, 뭐 제목만 봐도 참 모태 솔로예요. DMZ님. 많은 분들 사연 있는데요. 가슴이 미어지는군요. 우리 이분들 다 사연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3부 홀리브라더스가 어설프게 여러분의 네.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간사님 다음 주 시간에 또 이분들 마저 상담해드리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진한 국물 같은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뵐게요.